연애를 좀 해본 사람들은 연애는 시작하는 것보다 유지하는 게 더 어렵다는 말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건 사실이죠. 왜냐하면 연애를 시작하는 건 초반에 괜찮은 모습을 몰빵해서 보여주면 돼요. 근데 연애를 지속하려면 꾸준히 괜찮은 모습을 다양한 상황에서 끊임없이 보여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소위 볼배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대화를 하면 할수록, 알면 알수록 괜찮은 사람인 거죠. 오늘은 알면 알수록 빠져드는 지속적인 매력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된 포인트를 5가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긍정적인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가 자리 잡아서 그런지 겸손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자신감을 보여줘야 하는 남녀 관계에선 이 겸손은 과하면 독이 돼요. 대표적으로 칭찬을 받았을 때 우리의 입버릇이 있죠. 아유, 아니에요. 왜 그러세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에이, 저보다 더 괜찮으신데요. 이렇게 자기를 낮추면서 상대를 띄워주려고 하는 게 마치 기본 매너인 양 자리 잡았습니다. 심지어 이 겸손이 뇌를 지배해버린 분들은 칭찬을 받으면 대체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말을 할 정도예요. 내가 칭찬하는 걸 인정해버리면 잘난 척하는 것처럼 보일까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물론 겸손이 나쁜 건 아닙니다. 다만 감정이 움직여야 하고 설렘이 필요한 남녀 관계에선 이런 뻔한 겸양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겸손하면 나쁜 인상을 주진 않지만 그렇다고 딱히 기억될 만한 특별한 인상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래서 대화를 하면 할수록 빠지게 만드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을 때 겸손보단 긍정을 해버립니다. 너 오늘따라 예쁘다 라는 칭찬을 받는다면 쿨하게 정말? 고마워. 되게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감사해요. 어디가 제일 예뻐요? 이런 식으로 내 예쁜 부분에 자신이 있다. 그리고 그걸 알아준 너에게도 고맙다는 식으로 솔직하게 긍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확실한 자신감을 보이면서도 밉게 보이지 않는 태도인 거죠. 쉽게 얘기해 칭찬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한테 아부하듯 한 걸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긍정적인 부분을 봤으니까 칭찬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나도 알아 라는 무안주는 식의 반응만 안 하면 칭찬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아니, 더 매력적이죠. 자, 이쯤에서 다이어트 하면서 제 외모 개선이 됐다고 여러분이 칭찬 댓글을 달아주시는 것에 대한 화답을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좋은 인상으로 나와주시고 긍정적으로 길러주신 부모님께도 감사하고 그런 저의 모습을 좋아해주시는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요렇게요. 오케이? 두 번째, 약점을 숨기지 않는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보시는 좋은 인상 외에 수많은 외적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먹는 족족 살찌는 체질, 바지핏이 너무 안 사는 굵은 장단지, 그리고 방송에서 말하긴 좀 그런 몇몇 가지의 컴플렉스들이 있죠. 근데 저는 그건 역시 내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어차피 장점만 가진 사람도 없고 단점만 가진 사람도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내 단점을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진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굳이 숨길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을 숨기는데 급급한 나머지 내 좋은 점을 보여주는 데 집중하지 못합니다. 결국 서로 좋은 점을 보려고 좋은 감정을 얻으려고 하는 게 관계인데 안 좋은 점을 가리려고 최대한 내 본 모습을 덜 보여주는 데 집중한다면 매력이 느껴지진 않겠죠. 사람들은 의외로 관대해요. 단점이 좀 있어도 장점이 더 많다면 그 단점도 귀여워 보이거나 감싸주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건 자신감과 연결돼요. 어차피 장단점은 공존하는 거니까 약점에 신경 끄고 장점에 더 집중하면 내 태도 역시 긍정적이고 더 자신감 있는 모습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전체적으로 몸이 슬림한데 아랫배가 조금 나와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슬렌더의 매끈한 매력을 가졌으니 굳이 아랫배 나왔다고 움츠러들 필요가 없는 거죠. 세 번째, 애매한 관계를 받아들인다. 애매한 상황을 못 견뎌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조건 관계가 딱딱 떨어지게 정해져야 직성이 풀리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관계가 그렇게 내 마음대로 딱딱 떨어지던가요? 남녀 관계를 포함한 모든 인간관계는 각자의 상황, 각자의 니즈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채워질 만큼 확실하게 관계가 정해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걸 굳이 딱딱 떨어지게 만들려고 한다면 누구를 만나든 극단적으로 사람을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남녀 관계에서 이런 경향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데이트 한두 번 하고 이 사람이 사귈 사람인지 정리할 사람인지 굳이 정하려고 하고 아직 좋은 감정 한창 불타오르고 있는데 나중에 식어버릴 사람이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하고 몇 개월 연애해보고 결혼해도 좋을 사람인지 아닌지 지금 당장 판단하려고 하는 시기인 거죠. 이러면 만나면 만날수록 극단적으로 생각하고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사람이 됩니다. 만날수록 괜찮은 사람이 되려면 정확하게 반대로 생각하고 행동하셔야 돼요. 애매한 관계를 받아들이시라는 겁니다. 즐기면 더 좋고요. 힘을 좀 빼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만나는 상대도 부담이 없을 거고 나와 함께하는 시간을 온전히 음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극단적으로 상대방이랑 잘 되려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알아서 상대방이 나에게 찬찬히 빠져들어요. 이솝우화에서 나그네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햇님과 바람이 나그네 옷을 벗기는 내기를 했었죠. 바람은 억지로 나그네 옷을 벗기려고 했지만 그럴수록 나그네는 더욱 옷을 여미고 꽁꽁 싸매게 되었고, 햇님은 천천히 따뜻하게 내리쬐어 나그네 스스로 옷을 벗게 만들었죠. 알면 알수록 빠지게 만드는 사람은 관계에 임하는 태도가 바람처럼 강렬하지 않아요. 햇님처럼 유하고 은은한 경우가 많죠. 네 번째, 관계 중독.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남자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자체를 너무 좋아합니다. 쉽게 얘기해 사람을 밝히는 거죠. 밝히는 연애. 이건 단점이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것, 원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고 그러지 못할 때 외로워하는 것, 이건 인간이라면 예외 없이 가지고 있는 당연한 본성입니다. 이걸 부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나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어, 연애 안 해도 돼, 이런 식으로 자존심을 세우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건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극도의 외로움 뿐이죠.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세요. 여자로 태어난 이상 남자 없이는 못 산다는 걸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거기에 충실해야 합니다. 즉, 관계에 중독되는 건 아주 건강한 중독인 거죠. 김종국이 자신의 건강한 신체에 중독되어 운동을 열심히 하고 술, 담배와 짠 음식을 멀리하는 건 말이 중독이지 정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좋은 사람, 좋은 남자를 만나면서 기분 좋아지고 그들에게 사랑받아서 더 행복해하는 자신의 모습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남자도 많이 만나고 적극적으로 데이트도 하고 끼도 부리고 유혹도 하라는 겁니다. 부끄러워할 필요 없이 내 솔직한 본성에 충실하는 것, 그 모습을 보면서 남자들은 더욱 생기 있는 느낌을 받을 거고 나를 겪으면 겪을수록 더욱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감정이입을 잘한다. 앞서 얘기한 관계에 충실할 때 따라오는 자연스러운 모습이긴 한데, 사람을 만나는 게 너무 좋으니까 상대 입장도 정말 내 입장처럼 진지하게 감정이입을 하는 겁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봤을 땐 바보 같을 정도로요. 그래서 울기도 잘 울고 웃기도 잘 웃습니다. 감정의 역치가 낮고 감수성이 풍부한 거죠. 그런 감정에 충실한 모습을 보면서 남자는 마치 영화 캐릭터에 몰입하듯 함께 그 여자의 감정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제가 뜬금없이 처음 본 사람이랑 친해지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쉽습니다. 친한 척하면 돼요. 마치 오랜 친구를 대하는 양. 상대가 어색해해도 나부터 친근하게 그 사람을 대하면 그 사람 역시 시간이 갈수록 나를 친근하게 느끼는 겁니다. 즉, 나부터 감정이입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도 점점 감정이입을 하는 간단한 원리인 거죠. 그러니 잡생각이나 걱정은 멈추시고 그 사람을 좋아하는 감정에 한번 충실해보세요. 그 사람도 나와 함께하는 시간에 점점 빠지게 될 테니까요. 이 5가지 행동들의 공통점은 불행을 피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행복을 찾는 데 더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즉, 스스로도 행복해지기 위해 살아가면서 동시에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불행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행복에 대한 기대를 더 심어주는 거죠. 그래서 주위에 좋은 사람이 많이 다가오고 오래도록 머무르는 겁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연애를 밝히는 남자 바코였습니다.